세상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직접 겪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오브리 밴드. 이 이름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전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 단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밤 문화를 대표하는 이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밴드. 오직 한국에만 존재했던 밤의 연주자들. 그들이 바로 오브리 밴드입니다. 1970년대 말에 대한민국. 고층 빌딩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도시는 단 두 곳, 서울과 부산만이 진짜 도시라 불릴 수 있었고, 그 외 지역은 몇몇 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밤이면 조용히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 두 도시는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오히려 더 활기를 띠던 곳. 모두가 낮을 견디고 밤에 살아 숨쉬던 시절. 그 중심엔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4성급 아니면 5성급 호텔 지하나 옥상, 서울 힐튼, 부산 광복동이나 서면의 유명 호텔. 그곳은 단순한 클럽이 아니라 청춘의 성지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대학생들의 놀이문화인 미팅, 일명 소개팅, 외국에는 있었는지 사실 잘 모름. 한국에서는 미팅이라는 게 유행처럼 번져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음악 다방마다 남여 대학생들이 미팅한다고 한껏 멋을 내고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서로 맘에 드는 상대를 찾으려 눈에 불을 켜고 게임을 하기 시작하며 차와 음료를 마시고 나면 정해진 파트너와 데이트를 시작하며 친구들과 파트너들이 어울려 간단히 저녁을 먹으면서 빌드업을 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12시경에 나이트를 가려면 술을 많이 마셔줘야 나이트에서 비싼 술값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에 첫 시작은 독하디, 독한 고량주부터 시작하고 다음은 맥주로 배를 좀 채워주고 나서 친구들과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로 시간을 때우며 11시쯤에는 배를 많이 채워야 새벽 4시까지 배도 안 고프고 돈도 많이 아끼면서 신나게 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나름 합리적으로 잔머리를 굴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인생을 불태우는 초저녁의 4시간은 밤이 너무나 짧았기에 오롯이 하룻밤을 통째로 태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것이 바로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온갖 치장을 하고 한껏 꾸밀 수 있고 있는 멋 없는 멋 다 부릴 수 있는 곳. 나이트 출입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양복은 기본, 반드시 와이셔츠 혹은 스타일링된 남방. 넥타이는 선택사항이었지만 청바지나 운동화 또는 면티 정도는 절대 입장 불가였었죠. 그 시절의 패션은 단순한 멋이 아니라 하룻밤의 존엄이었고, 어쩌다 나이트에 간다는 건 한 달치 월급을 각오해야 했던 진짜 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이나 성인들은 그때에도 이미 터치페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럽에 다녀온 날은 동네에서 자랑거리가 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에피소드로 회자되며 어깨가 절로 으쓱해지며 친구들이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며 한 겹의 프라이버시를 더 두를 수 있는 자기만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그땐 그게 국룰이었죠. 그 시절 나이트클럽에는 어느 누구도 흔히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문화와 매너가 존재했습니다. 서로의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리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예절이 가장 중요했죠. 한마디로 얼마만큼 매너가 있냐에 따라서 주위의 여성들에게도 많이 어필이 되었죠.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함부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었고, 술자리에서라도 감정의 조절은 필수였습니다. 또한 나이트클럽의 음악은 필수적으로 한 곡은 락이나 팝송, 또 한 곡은 브루스곡으로 디스코를 추고 나면 브루스를 추기 위하여 주위에 있던 마음에 드는 여성을 상대로 손을 내밀며 같이 춤을 추자고 제스처를 합니다. 여성이 오케이 하면 한 곡의 브루스를 추는데 한 곡에 춤을 추는 사이 플러팅을 하기 시작해서 다음 곡 디스코와 연결하는 현란한 말 재주를 부리는데, 그것을 잘하는 남자는 주위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서 꼭 같은 팀 정도로 끼워가길 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야만 같이 합석 정도가 이루어지니까. 잘생기고 말 잘하는 친구는 어딜 가나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서로 눈이 맞으면 그 다음은 여성 테이블과 합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하나의 룰이죠. 그리고 그 개그캐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이트에 놀러오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니 어찌 몸이 불나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젊음이 청춘들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엔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단 나이트에 들어가면 새벽 4시까지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물론 나올 수는 있었지만 나오는 순간 안 걸리면 다행이지만 경찰이나 방범대원에게 단속에 걸리면 벌금은 물론 구류까지 살아야 했기에 밖을 나오는 일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밤은 선남선녀들이 진짜 하룻밤의 축제가 되었던 겁니다. 나이트가 끝나면 3355 사람들은 호텔 근처 해장국집이나 복국집으로 몰렸습니다. 밤새 마신 술로 뒤틀린 속을 풀며 혹은 아직도 모자란 술기운을 달래려 서민의 술, 소주로 채워가며
새벽의 여운을 아쉬워하며 나이트의 밤에 대하여 오늘의 마무리에 아쉬움을 난상토론으로 이어가고 있었으나 오늘은 어떤 아가씨가 왔더라. 저쪽 테이블 남자 술에 취해 아주 난리였지. 여자들은 남자 이야기를, 남자들은 여자 이야기를 하며 해장국집이 떠나가라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나이트에서 만난 커플들이나 연인들은 여명이 오기 전 불타오르던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사랑이 너무 벅차 빛이 닿기 전에 숨어버리듯이 성인이라면 다 아는 그곳으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하지만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해장국집을 기웃거리던 여자가 자기 신랑을 찾고는 다짜고짜 욕을 하며 싸우는가 하면 여자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옷이 찢겨지고 머리가 잡혀서 엉켜붙어 세상에 없는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거의 알몸이다시피 한 육체적 싸움으로 주위 사람들의 눈요기를 해주면서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라면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하는 말이 세상 말세다 하고 킥킥거리며 구경하는 빅 이벤트도 열리곤 합니다. 사실 이런 빅 이벤트는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엄청 자주 일어나는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위에 존재하던 또 다른 세계, 클럽이라 불리던 고급 사교 공간. 당시의 클럽은 지금처럼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80평, 많게는 200평.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큰 간판 아래에 입구에는 늘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작은 거인 벨보이가 손님을 맞이하며 어서오세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기분 좋은 멘트와 아양을 떨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한 후에 안으로 들여보내면 자기의 임무는 끝으로 또 다른 손님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안으로 들어서면 카페트가 깔린 어두운 홀, 성인 남자의 어깨 높이까지 오는 푹신한 소파, 정장 혹은 한복 차림의 웨이터와 마담들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하고 자리를 안내합니다.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 잠시 후 마담과 아가씨들이 함께 자리에 앉아 그제서야 진짜 밤이 시작됩니다. 이런 클럽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로비나 사업의 로비 등을 위한 사교계의 접대 업무가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고, 밤의 황제들 어둠의 보스들이 조용히 여기 클럽에서 소리 없이 돌아가고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자연산 미녀들, 성형 미인은 전혀 없고 인텔리 미녀들이 어려운 생계를 위하여 투잡으로 나오는 여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회계사, 스튜어디스, 일반 기업 사무직 여성, 항공회사 직원, 심지어는 법원의 사무직, 아가씨들도 이렇게 여러 인텔리걸들이 클럽으로 출근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선 많이 배운 여자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교양이나 매너들이 이쁜 여성들이 널려 있었으니 어찌 남자들이 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클럽이 엄청 화려하고 비싸서 일반인은 감히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친구들과 한번 들어오면 정말 저 세상에 왔구나 하고 깜짝 놀랄 만큼 서비스를 받고 이쁜 아가씨들이 옆에 착 붙어 앉아서 술을 따라주고 안주도 먹여주고 파트너 남자를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남자로 만들어주니 어디서 그런 칙사 대접을 받아볼 수 있었을까 하고 혼이 빠져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며 정신을 못 차리며 음주하면 또 생각나는 건 바로 노래를 빠질 순 없었죠.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오브리 밴드가 있었습니다. 무대 위 흰색 양복을 맞춰 입은 그들, 블랙 조명 아래에서 그들의 존재는 자체로 하나의 조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악보 없이 연주했습니다. 여기서 밴드를 부르는 호칭은 딴따라. 보통 음악하는 연주인들을 낮은 등급에 무시하는 투의 호칭임, 실제로는 음악인의 상위 10% 안에 드는 실력자들입니다. 샹송, 칸초네, 팝송, 트로트까지 손님이 제목만 얘기하면 곧장 반주를 맞췄습니다. 손님이 팁이라도 얹으면 화려한 오리지널 전주와 간주에 코러스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렇게 밤을 위해 분위기 띄우고 사람들의 흥을 돋우며 어깨가 들썩거리게 만들며 오늘 밤을 책임지고 흔들어버리는 그들은 인간 오토매틱, 기계보다 정확하고 사람보다 감각적이었던 존재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고 그날 밤의 박수 소리가 그들의 자부심이자 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흥의 서민층이던 소규모 술집에도 오브리는 있었습니다. 1인조에서 4인조 밴드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골목골목마다 늘어서 있는 클럽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클럽에서 일하는 딴따라들은 낮에는 다른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취직하지 못한 이들은 큰 클럽의 헬파로 취직하여 클럽 연주인들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며 쉴 새도 없이 오로지 큰 무대를 꿈꾸며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하는 것도 연습의 일종이라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들에게 명함은 없었지만 자신의 실력은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언젠간 나도 큰 클럽으로 간다. 나도 저 무대에, 꿈이 무대 위에 설 거야. 하는 부푼 꿈을 안고 그렇게 미래의 꿈나무들이 하나 둘씩 연그러가면서 그렇게 오브리 밴드는 대한민국의 어떤 밤에도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그 수가 줄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 그리고 한국 밤문화의 DNA 속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한민국만의 밴드, 오브리 밴드. 그들은 청춘을 무대에서 연주했고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으며 대한민국 밤의 문화를 이끌었던 영원한 연주자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오직 한국에만 있고 한국인만 하고 놀았던 놀이문화 오브리. 대한민국의 어느 동네에도 다 있는 오브리방이라는 술집.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가보았을 법한 음주문화. 한국의 밤에는 반드시 오브리 밴드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